로렌님, 네.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해주셨는데 6주 기간 동안 인턴으로 활약을 해주고 계시죠. 이제 6주 동안 저희가 늘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고 한 4주, 5주 차부터 우연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친분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카일님과 제가 이제 구애를 좀 보냈고 이제 로렌님이 다행히 수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의 자리가 마련이 좀 됐습니다. 일단은 로렌님에 대한 간단한 개인정보 조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로렌님이 낯을 많이 가리시는 I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막 20살이 된 분이시고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다가 이제 대학교를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를 가면서 아이비 리그에 입성을 하신 그런 엘리트 인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연하게 저희가 다니고 있는 외국계 IT 회사인 곳에 6주간 인턴을 하게 돼서 저희가 만나게 된 거고 지난 1.5주 동안 친하게 지내기는 했는데 그 성향상 아직도 낯을 좀 가리고 계신 것 같아요. MBTI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MBTI는 ISFP입니다. ISFP. 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원래 I긴 하지만 옛날에는 E였었고 좀 E에 대한 자부심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도 검사를 하면 한 60대 40인 것 같아요. 좀 선택적 아이였다. 제가 이제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 수줍게 낯을 가리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진짜 상황에 따라서 I랑 E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straightforward한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T도 제가 원래 F긴 한데 한번 미국을 갔다 와서 1학기 끝나고 친구 집에서 같이 MBTI 검사를 했는데 T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친구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원래는 F 성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한번 갔다 오니까 T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T가 돼요? 조금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이렇게 처음이기도 하고 좀 판단력도 조금 너무 제 끌리는 대로 말고 조금 현실성 있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T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네, 생존력 T. 아무래도 뉴욕의 한복판에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당탕탕 지내야 되는데 그 위험한 요소들 사이에서 어쨌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F 성향보다는 T 성향이 좀 발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J가 아니고 또 P예요. 네. 저는 J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항상 계획을 짜도 이제 여행 갈 때도 다 이제 타임별로 다 스프레드시트에 다 짜놓기는 하는데 막상 지켜지는 거는 없고 또 친구들을 보면은 J 성향인 친구들은 이제 계획을 짰는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되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이어서 그럼 적응력이 되게 좋으신 거네. 약간 네. 이제 뉴욕에서 적응할 때 P의 성향이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도 네. 필라델피아에서 P로 살았어요. 아무 말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필라델피아의 P가 그건 아닌데 아무튼 저도 P였기 때문에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유학 생활을 하려면 J보다는 P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는 J이고 이제 카일은 P인데 이렇게 서로 같이 생활을 해보고 여행을 다녀보면 어쨌든 그 해외에서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변수들을 J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P분들이 아무래도 유학 생활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뉴욕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유년 시절은 또 부산에서 보내셔가지고 이게 좀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유년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기에 뉴욕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을 다 부산에서 보냈는데 이제 부산이 워낙 서울에 비해서 조그마기도 하고 다 친구들도 제가 졸업반이 12명이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소규모였네. 네, 완전 소규모여서 친구들도 다 진짜 가족처럼 초등학생 때부터 보던 사이라서 확실히 이제 뉴욕을 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서울만 가도 조금 정신이 없을 때도 있는데 뉴욕은 그거에 진짜 한 100배 되니까 처음엔 제가 뉴욕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어른이 되면 좀 서부 쪽에서 살면 좀 더 쾌적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또 뉴욕에 살다 보니까 뉴욕에만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 시끌벅적하지만 항상 뭐 할 건 있고 진짜 The city that never sleeps니까 정말 끊임없는 기회랑 놀거리랑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놀 때 주로 요즘에 어디서 놀아요? 차 안 적어 어디서 놀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 코리아타운 가는 거예요? 어디 가? 저는 K타운을 1학기 초반에 진짜 많이 갔어요. 거의 매주 갔고 가서 밥 먹고 확실히 이제 워낙 맛이 없다 보니까 가서 한식 먹고 또 거기서 또 놀기도 하고 아니면 좀 브루클린 쪽으로 또 내려가면 할 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또 간간히 식당도 있고 그냥 구경하는 게 좋아서 브루클린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케이타운이 가까워요? K타운이 한 지하철로 2, 30분? 오, 갈만하네. 네. 약간 여기서 우리 성수 놀러 가자 뭐 이런 느낌? 네, 느낌이고. 네. 근데 왜 뉴욕에도 여러 가지 대학교가 있는데 컬럼비아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나고 선택을 할 때 제가 전공이 경제학 쪽이다 보니까 확실히 뉴욕이 제가 나중에 금융 쪽을 가든 컨설팅 쪽을 가든 더 기회가 더 많고 학창 시절 동안에 좀 더 프로페셔널 필드에 계신 분들이랑 더 잘 소통을 하고 뉴욕에 있으면서 배울 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뉴욕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다른 학교들도 동시에 많이 지원했을 것 같은데 대학교 지원할 때 보통 그러니까 네. 이제 어디 중에서 고르신 거예요? 굉장히 질문이 날카로운데요. 워슈도 있었고 있고 또 에머리, USC, UC 버클리 등등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시스템이랑 비슷하네요. 한국도 어쨌든 1지망, 2지망, 3지망 혹은 수시를 볼 때는 여러 학교에다가 지원서를 내고 그리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물론 그 과정에서 테스트도 있고 면접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입시가 수시는 저희가 한 장이어서 11월 달에 수시를 넣으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시를 하느냐 마냐가 결정해지고 또 이제 수시가 발표되고 정시 그 데드라인이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서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수시가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또 이제 수시가 한 장이다 보니까 정시로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보통 수시로 끝내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마음 편하니까. 네, 그리고 부스터도 있으니까 수시로 가면은 부스터가 뭐예요? 이제 똑같은 학교를 지원해도 예를 들어 제가 콜롬비아를 수시 때 지원하면 합격률이 달라요. 한 2배, 3배가 뛰어요. 그럼 반에 15명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15명이 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해요? 저희 학교는 거의 다 미국을 가고 제 반에서는 미국을 대부분 갔고 뭐 한 명은 영국도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예 없다. 거의 드물어요. 네. 수능에 대비한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수능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차라리 뭐 AP, IB, SAT 막 그런 게 있고 한국은 이제 수능에 완전 몰두를 해서 그거의 시험 점수에 따라 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은 그런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 활동이랑 에세이가 되게 중요해서 그런 데 더 시간을 투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부 활동은 어떻게 채워요? 외부 활동은 이제 자기의 지원한 전공에 맞게 그쪽으로 자기가 뭐 봉사를 하던 어떤 클럽을 해서 더 expand를 하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로렌님만의 합격 전략이나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입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꼈던 거는 에세이 같은데 이제 메인 그 커먼 앱에서 메인 에세이라고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는 자기 자소서 같은 에세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한 3, 4개 많으면 5개까지도 그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이게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잘 resources를 사용하고 거기서 발전할 수 있고 그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진정성이 느껴져야지만 이게 아무리 한 200word 에세이가 진짜 짧은데 거기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토리는 제가 유학할 때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가 궁금증이 되는 거는 제가 지원했을 때는 10년이 넘었으니까 AI가 없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AI 도움을 받아서 쓰나요? 아니요. 아예 없이? 네, 보통 대학원서들은 정말 짧기도 하고 그리고 다 이제 admissions officer들이 일을 몇 년 한 게 아니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AI 같은 거는 바로 눈치를 채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AI를 잘 사용하더라도 대학 에세이에서는 그런 AI 툴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본인의 스토리를 못 담아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진정성 있게,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랑 느꼈던 거는 오직 자기만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우려서 적어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로렌님의 전략은 AI 아예 안 쓰고 네, 진정성 있게 써보자. 이게 오히려 더 통했던 거네요. 네, 그러면 발레를 또 취미생활로 하시잖아요. 네. 그런 클럽 활동? 뭐 이런 것들에 발레도 스토리텔링에 녹여서 에세이 작성을 하셨었나요? 네, 저는 무용을 되게 오래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용을 안 적고서는 저를 적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적게 된 것 같아요. 인생의 일부가 된.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이 어떨지. 보통 이제 신입생 생활은 굉장히 즐겁고 특히 한국은 MT, 새내기 배움터라고 해서 세터도 가고 놀러 다니거든요. 놀고 저 때는 또 옛날이긴 한데 어쨌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액티비티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와서 이제 그 공부하는 루트로 보통 지냈던 것 같은데 미국은 좀 개인주의도 있고 지금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하드하게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대학교 1학년의 생활은 어때요? 네, 이제 대학교 생활은 이제 가면은 다들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뉴욕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들 대학 이후에 직장 같은 걸 되게 많이 1학년부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더 놀랐고 이제 가서 리크루팅 타임라인도 워낙 빠르고 2학년 때 시작되고 끝나니까 1학년, 2학년을 되게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지원하셨고 하고 계시는데 생각했던 인턴 생활과는 좀 매칭이 돼요? 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도 진짜 실질적인 업무를 배우고 이제 IT 회사에서 세일즈 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상품을 포장해서 팔고 이런 절차들이 제가 그냥 검색해서나 듣는 것보다는 확실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대기업의 인턴이었으면은 뭐 전담 멘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제가 좀 뒤늦게 알려주긴 했잖아요. 저희가 전담 멘토가 아니다 보니까. 팀이 다르니까 맞아요. 저희가 좀 갑자기 다가가서 잘해드리는 것도 맞아. 뭔가 좀 월권. 어색하고 예. 그래서 못 당한 건데 어쨌든 뭐 뒤늦게라도 친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무적인 것 같고 근데 대학생으로서 써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 회사 안에서 써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 회사 안에서 배운다라는 건 사실 체계를 배우는 느낌이 강한데 네. 이 시스템들을 좀 이곳저곳 눌러보니까 확실히 대학생활에서 접해보던 시스템들과는 다르게 이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더라도 수업 가서 구체적인 건 배우지 않고 개념적인 걸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걸 배운다면 회사에서는 정말 이 개념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쓰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제일 달랐던 것 같아요. 역시 그냥 겉으로 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눈썰미랑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턴 했을 때는 저 유튜브 보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몰래. 저는 선배님들이 커피 마시자고 하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경제학과인데 지금은 IT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경제학과로서 뭐 복수 전공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다녀보고 싶은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꿈꾸는 회사? 이런 곳이 혹시 있나요? 약간 금융 쪽, IB 쪽으로 해서 이제 뉴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들이 제일 가고 싶고요. 보통 IB를 하더라도 PE로 나중에 또 많이 빠지니까 PE로 해서 헤지 펀드를 가던 큰 회사를 가던 뉴욕에서 어쨌든 일을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탐색을 하고 있겠지만 뱅킹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펀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은행일 수도 있고 그런 관심도는 어때요 요즘에? 약간 저도 관심이 금융 쪽에 있었지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면은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들어가서 다른 opportunity를 exit하는 것도 제일 편리하고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해서 IB가 그래도 지금의 목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 대학교의 체계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미국 대학교에서 내가 이제 전공으로 선택해서 일단은 입학을 했어요. 네. 경제학을 배우다가 새로운 게 또 배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처럼 복수 전공으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이제 declare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전공을 들어도 상관없고 제가 갑자기 경제학을 하고 있다가 psychology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꿔도 돼요. 아예 전과를 해도 돼요? 네, 전과라는 개념은 딱히 없고 그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들었다가 2학년 2학기 때만 전공을 정하면 되는 거라서 그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저희는 사실 AI 시대의 대학생은 아니었었으니까 네. 이제는 AI 시대다 보니까 실제로 그 배우는 교과 과정에 AI가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시험 같은 거를 이제 보기는 볼 텐데 네. AI를 이용을 잘하는 게 사실은 또 다른 역량이다 보니까 AI를 이용해서 또 시험을 보기도 하나? 이런 좀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요즘엔 어때요? 이제 요즘에는 수업을 듣더라도 예를 들어 이과 수업을 들으면 수학 수업을 들었다. 근데 이제 물론 TA office hour들도 있어서 교수님께 물어보러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챗GPT나 클로드나 그런 걸 다 학생들이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텍스트북 같은 걸 이제 업로드 시키면 나 이번 문제가 좀 헷갈리는데 설명해줘 해서 그렇게도 많이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편이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사용해서 과제를 하는 CS 수업들도 있긴 한데 일부러 저희는 좀 AI를 안 쓰게끔 해서 1학년들이 다 듣는 교양 수업이 세미나식으로 책을 읽고 그에 토론하고 에세이를 적는 건데 그 수업은 일부러 그래서 AI를 못 쓰게끔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시험을 이제 블루북에다가 에세이를 다 손으로 적어야 돼요. 손으로? 네.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는 네. 아직도 유효한 거네. 네, 그거를 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좀 라이팅 수업도 많고 전반적으로 에세이랑 자기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트레이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발맞춰서 AI 교육 과정들 좀 과목으로 들어오고 이랬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AI가 마이너로 생겼는데 진짜. 네, 들어보면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AI가 워낙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꼭 AI를 공부해라.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CS나 수학이나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학 전공으로 하고 CS, Math 같은 걸 마이너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IT 회사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AI 한국도 특히 난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AI 마이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아무래도 뉴욕에서도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뉴욕에서 생활을 하실지 아니면은 또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실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실지 이런 점들이 궁금한데 앞으로 로렌님께서 생각하시는 10년, 20년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 같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졸업 후 첫 직장은 뉴욕에서 갖고 싶고요. 이제 제가 금융 컨설팅 그런 쪽에 계속 있다고 보면은 계속 뉴욕에 있는 것도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동부 쪽에는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나중에 서부를 가면 좀 더 살기에도 편하다고 들어서 나중에 서부 갈 의향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일단 동부 쪽에서 계속 쭉 살 것 같고 한 30년 뒤까지는 모르겠지만 20년 뒤까지는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아직 뭐 향수병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네, 그런 건 없고 미국도 미국만의 매력이 있고 한국도 매력이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도 이렇게 자주 안 나오는 게 처음이니까 올 때마다 한국이 이제 좋은 나라였구나 라고 느끼고 하고 다시 또 돌아가면 뉴욕만의 매력이 있어서 이런 이중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부에 직장이 몰려있는 편이잖아요. 네. 특히 금융 컨설팅 하고 싶은 쪽에는 그쪽에서 많이 이제 커리어를 쌓기를 응원드리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렌님이 워낙에 스펙도 좋으시고 지금 카메라에서는 안 담기지만 상당히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솔로지옥이나 하트 시그널에서 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상이 전설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이제 동부팸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부팸으로서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일님하고 제가 한 1년, 2년 전쯤에 뉴욕에 갔었는데 그때는 지인이 없어서 연락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뉴욕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꼭 연락을 드리고 오프더브로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더 뉴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가 지금 120명의 구독자지만 한 1200 혹은 많게는 12,000 정도 구독자를 데리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건강하게 대학생활 하시고 원하시는 커리어까지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렌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방송 출연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재밌었고, 이제 오프터브로가 뉴욕으로 진출해서 2부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든 자리였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여쭤봤더니 네,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 덕분에 처음으로 이제 게스트답게 모신 컨텐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성장했고 로렌님도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야근을 시켜가지고 빨리 이제 티라미슈 먹고 네. 저희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